안녕하세요. 불행한 결혼으로 힘들어하다가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날 전 남편과의 결혼으로 이제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막을 내렸구나. 화려한 솔로도 안녕이다 생각했었는데 거짓말처럼 제 인생에도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 남편에게 고마울 정도예요. 저의 새로운 사랑은 전 남편 덕분에 찾아왔거든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참 불행했었어요. 결혼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상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신입 여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니고 있던 그 회사가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였거든요.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고 일어나던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진 기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마치 꿈꾸는 것처럼 비현실적이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해도 그 여직원 정말 못생겼었거든요. 지금 비록 나이를 좀 먹었다고 해도 자기 관리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종종 밖에서 술 먹고 하면 아직까지도 헌팅도 들어오고 하는 편이라 남편의 외도가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나도 소시적엔 남부럽지 않을 만큼 꽤 인기 있었는데 대학교 때 나 좋다고 쫓아다녔던 남자들도 제법 많았는데 하다못해 지금 남편도 하도 나 좋다고 한참을 쫓아다니길래 그 정성에 감복해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건데 그런 남자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생각들 끝엔 이제 나는 저 못생긴 여자애보다도 못한 존재구나로 늘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매일 무너졌어요. 근데도 남편과 차마 이혼할 엄두는 못 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집도 절도 없는 신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남편과 이혼하면 혼자 아무것도 없이 영영 세상에 버려질 것 같아 무서워 그냥 참기만 했어요. 남편이 제 월급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손에 쥐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버려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계속 남몰래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을 땐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땐 남편이 억지로라도 집에 들어오는 척이라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님 문득문득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저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잘해줬어요. 근데 제가 본인의 바람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순간부터 남편은 그냥 뻔뻔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전부터 자신의 외도를 알고도 티내지 않고 눈 감아준 걸 보면 사실을 알던 모르던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생각처럼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기만 했죠. 차마 시댁에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부모님들은 제가 남편에 비해 한참 기운다고 결혼할 때도 아주 심하게 반대하셨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면 제가 아니라 남편의 편을 드실 게 뻔했어요. 어쩌면 본인들이 나서서 이혼시키려고 하실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저는 그냥 견뎌냈어요. 어떨 땐 한 일주일 만에 옷과 속옷을 챙기러 집에 들어온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어요. 다 용서할 테니, 다 잊고 살 테니 다시 마음 잡고 살자고 애원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울며 비는 저한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착각하나 본데 용서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야. 당신 나 용서 안 하고 이혼하면 어디 갈 데 있어? 없잖아. 근데 무슨 용서를 우는 애. 어차피 선택의 여지도 없으면서. 남편의 잔인한 그 말이 제 가슴에 참 아프게 콕 박혔어요. 게다가 남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 더 슬펐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바람났던 신임 여직원은 처음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나중엔 아예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했어요. 팀장님, 사장님은 어떤 취향 좋아해요?
빨간 속옷이랑 검은 속옷 중에 고민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제 남편 속옷 취향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었죠. 근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남편이 뻔히 그 여직원이랑 밤을 보내고 있는 걸 아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회사도 안 가고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사람이 희망이 없어 그런지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뭐라 말할 줄 알았는데 딱히 연락도 없고 별말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폐인처럼 지냈어요. 정상 체중이었던 살도 8kg 가까이 빠져서 뼈가 만져지는데도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낮에 잠깐 집에 왔더라고요. 급히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여권을 가지러 왔다고 하는데 출장은 무슨 그 여직원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나 보다 싶었어요. 묻기도 귀찮아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그런 절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퍼져있지만 말고 나가서 딴 놈이라도 좀 만나. 상송장도 아니고 그게 뭐냐? 나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냐? 나처럼 바람 피운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너도 딴 놈 만나서 즐기고 살아. 그러다 이혼하겠다고 하면 더 좋고. 너 보니까 그나마 있는 정도 다 떨어지겠다. 남편의 그 말이 마치 우리 부부관계에 내리는 사형 선고 같았어요. 자기 와이프 보고 차라리 딴 놈을 만나라니. 세상에 그것보다 더 잔인한 말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다시 집을 나갔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거의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퇴근하고 나랑 술 마시고 놀자고요. 저와 달리 아직 미혼이라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는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흔쾌히 그러자 했어요. 친구와 약속을 잡고 깨끗이 샤워를 한 저는 몇 달 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웬 다 죽어가는 한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갑자기 살이 빠져서 그런지 탱탱했던 볼살도 다 사라져 참 볼품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전 화장품을 잔뜩 꺼내서 기초부터 색조 화장까지 꼼꼼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 때문에 화장을 몇 번이나 고쳤어요. 그렇게 화장을 마치고 나니 거울 앞엔 정가는 다른 얼굴이 앉아 있었어요. 다 죽어가던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니 그래도 제법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목걸이에 귀걸이까지 하고 머리까지 고데기로 세팅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놀러 나갈 때 입던 몸에 착 붙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처녀 때도 몸에 꼭 맞던 원피스가 조금 헐렁했지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게 봐주면 아직 결혼하는 20대 후반의 여성처럼 보일 정도 같았어요. 약속 시간이 되고 전 친구를 만나러 원래 둘이서 잘 놀던 번화가로 나갔어요. 친구는 제 모습을 보고는 예쁘다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야, 너는 결혼해도 여전히 예쁘네. 완전 아가씨 같다. 대박이야. 친구의 칭찬에 오랜만에 들뜬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나보고 다른 남자 좀 만나고 살라고 했지? 두고 봐라. 그 말 내가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듣지도 못할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게 하며 친구와 요즘 SNS 상에서 인기가 좋다는 술집으로 놀러 갔어요. 모처럼 결혼 전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몇 달 만에 웃는 건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친구와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울면서 친구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친구가 자기 일처럼 흥분해 주더라고요.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외로운 세상에 제 편이 하나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간간히 친구를 만나며 지내던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가 근처에 회사 후배랑 같이 있다는데 혹시 저만 괜찮으면 오라고 해도 괜찮겠냐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와도 된다고 했어요. 한 30분도 안 돼서 친구 남자친구가 웬 남자와 같이 왔더라고요. 친구가 말했던 친구 남친의 후배 같았어요. 훈훈한 인상에 키도 아주 큰 게
한눈에 봐도 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을 얼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잘생긴 인형 보는 느낌이랄까?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어? 하면서 아는 척을 했어요. 어? 유정 선배 맞죠? 저 기억 안 나요? 대학 때 연극 동아리 같이 했었잖아요. 남자분의 말에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던 전 아 하고 아는 척을 했어요. 솔직히 잘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학교 때 얼핏 이런 얼굴을 봤던 것 같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지 주변에 항상 여자들을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겠다는 듯 아는 척을 하자 남자분은 반갑다는 듯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친구는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하면서 괜히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묘한 시선을 보내왔어요. 잘해보라는 듯이요. 애만 안 딸렸다 뿐이지 유부녀의 나이도 많은 저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만 왠지 이 후배가 저에게 적극적인 느낌이었어요. 넷이서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한참 말없이 술을 마시는 저에게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어디 사는지 등등이요. 그러면서 가끔 제 소식이 궁금했는데 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 너무 좋다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래서 취기도 올랐겠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 그냥 집에 나가자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자 남자 후배도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따라 같이 일어서더라고요. 그 말을 괜찮다고 거절하고 친구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말한 뒤 술집을 나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남자 후배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제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택시를 잡아주는데 이런 호의가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상 한두 번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남자 후배와 같이 택시에 탔어요. 남자 후배는 택시에서 저와 같이 내리더니 집 앞까지 절 바래다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그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저기, 나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어. 미안해. 저의 말에 그 친구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선배를 보고 자기가 너무 옛날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 같다며 말을 하는데 옛날 그때의 마음이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남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제 첫사랑이잖아요. 몰랐어요? 나 선배 많이 쫓아다녔었는데. 그 말에 주책 없이 심장이 뛰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훈훈한 친구가 부끄러워하며 저런 말을 하는데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런 말을 남자한테 들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머쓱하게 웃던 후배가 저희 집을 올려다보더니 묻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선배 남편분은 아직 집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불도 다 꺼져 있네요. 술 먹는 내내 따로 연락도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의아한 듯 묻는 남자 후배의 말에 저는 괜히 창피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남편? 있긴 한데 집에 안 와.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제 말에 남자 후배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왜 집에 안 오냐고 의아한 듯 물었어요. 남자 후배의 질문에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다른 여자랑 있어. 내 부하 직원이랑 바람나서 둘이 같이 지내거든. 저의 말에 남자 후배는 인상을 찡그렸어요. 바람을 피워요? 선배를 두고요? 그리고 본인이 더 화난 목소리로 물었죠. 어, 나를 두고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이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을 해준 뒤 이제 그만 가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 후배가 다시 한번 핸드폰 번호를 묻더라고요. 결혼을 했던 뭐든 상관없으니까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고. 남자 후배의 말에 그래 뭐 상관없다는데 번호를 줘도 괜찮겠지 싶어 그냥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자 후배는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연락이 잦아지며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남자 후배와 둘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남자 후배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집 앞에서 걔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배 남편은 아예 안 와요? 선배가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와. 필요한 짐도 다 가져갔을 거야. 근데 왜 이혼 안 해요? 전에 말했잖아. 남편 없으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어. 친척들도 올 부모님 보험금 탐내서 인연 끊었고.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평생 안 올 남편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남편 말대로 다른 남자나 만나볼까 싶었는데 그것도 별로 안 땡기더라고. 그래도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려서 그런지 이젠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제 말에 후배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했다고요? 선배 바보예요? 그 말을 듣고도 이러고 있어요? 내가 뭘 어쩌겠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진짜 나한테는 정말 요만큼도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 저의 말에 남자 후배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럼 저 이용해볼래요, 선배? 뜬금없이 자기를 이용해보라는 남자 후배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얼핏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서 괜히 설렜어요. 이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선배 좋아해요. 그리고 후배의 입에서 연이어 폭탄이 터졌어요. 처음 다시 만나게 됐을 땐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 그냥 그 정도였는데 선배를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좋아져요. 이제 선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인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선배가 그냥 이혼하고 저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선배 하나쯤은 제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전 남편이랑 도저히 이혼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용하세요. 후배의 제안은 아주 솔깃했어요. 남자를 자극하는데 질투만큼 좋은 게 없다면서 본인을 이용해서 남편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던 뭐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잠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진짜 후배 말대로 할까? 근데 그러다 얘까지 상처받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데 갑자기 남자 후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긴 괜찮으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지만 후배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극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안 나가는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당신 말대로 당신보다 훨씬 괜찮은 다른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다시 회사에 나오자 처음엔 당황한 눈치더니 역시 별말 안 하더라고요. 임시로 제 일을 맡아 하고 있던 다른 직원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남편이 따로 뭐라고 말했는지 처음엔 싫은 티를 좀 내다가 며칠 뒤엔 친한 척하며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남편과 바람이 났던 신입 여직원이었어요. 저에게 왜 다시 회사에 왔냐며 틈만 나면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다시 회사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혼을 하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갸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데 화가 나 욱하고 열이 받아도 상처가 돼도 너는 지져라. 난 나대로 살란다. 라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회사에 나갔어요. 그리고 후배와의 가짜 연애도 계속됐죠. 남자 후배는 저에게 마음을 강요하기보다는 늘 저를 배려하며 예뻐해 줬어요. 그래서인지 참 이상한 게 가짜 연애처럼 시작했는데도 설레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진짜 연인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 후배 덕분에 죽어있던 연애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주위에서도 요즘 들어 무슨 일 있냐며 갑자기 얼굴이 활짝 폈다고 예뻐졌다며 비결이 뭔지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저를 보고도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던 남편이 잠깐 자기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만나는 남자로도 생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 말대로 괜찮은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의아했지만 별 의미는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낮에 있었던 일을 톡으로 전해드는 남자 후배가 회사 앞으로 절 데리러 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어 주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꽃다발을 받아들고 다른 한 손으론 후배의 팔에 팔짱을 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신입 여직원이랑 함께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남자는 누구냐며 제게 물었어요. 아까 말했던 요즘 만나고 있다던 그 괜찮은 사람이야. 데이트 가려고. 불금이잖아. 남편의 질문에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는 후배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던 제 팔을 획 낚아챘어요. 그래도 회사 앞인데 조심 좀 해.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뭐 맞바람 났다고 생각하겠지. 당신 이 여자랑 바람난 거 회사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걸? 저의 대답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다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남자 후배의 팔에 팔짱을 꼈어요. 후배는 그런 절 보더니 이제 그만 가자며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절 데려갔어요. 뒤에서 절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별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저한테 다른 남자 좀 만나라고 했던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아주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혹시 집에 또 다른 누가 있지는 않은지 집안 구석구석 여기저기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던데 어디서 잤어? 라고 물어왔어요. 그러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어제 후배가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오늘 밤 집으로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호텔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후배 말대로 호텔에서 자고 왔는데 남편이 화난 표정으로 어젯밤의 행적에 대해 묻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긋 웃으며 얘기해줬어요. 내가 어디서 잤겠어? 어제 봤잖아. 그 정도는 묻지 않아도 알지 않아? 저의 대답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다른 남자 만나라고 했다고 정말 그러고 다니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먼저 바람핀 게 누군데. 심지어 난 누구처럼 부정한 짓은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성을 내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전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절 보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 같네. 이제 안 그럴 테니까 당신도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 남자는 그만 만나. 정리하라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의 말이 기쁘다기보다는 허무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빌며 돌아와달라 애원할 땐 날 쳐다도 보지 않더니 고작 다른 남자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자신이 잘못했다 말하다니.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나는 얼마나 속을 끓여왔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말도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인지 남편의 말이 고맙고 좋기보다는 만약 이 말에 내가 오케이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남자 후배는 못 만나게 되는 건가 싶은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동안 후배를 만나오면서 제 감정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남편의 말을 거절했어요. 정리 못할 것 같다고, 앞으로도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우리는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제 말이 충격적이었는지 남편은 배신감에 쩌든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아마도 바람을 피우던 자신에게도 끝내 이혼하자 소리를 못하던 제가 그 남자 후배 때문에 자신에게 갈라서자 말하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너 설마 나랑 끝내고 그 자식이랑 재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남편은 제 어깨를 흔들며 고함을 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우린 끝이라며 그냥 끝내자는 말만 계속 반복했죠. 말할수록 제 마음이 더 확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젠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 후배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의 대답에 남편은 어디 맘대로 해보라며
성질을 낸 뒤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 후배와는 진짜로 사귀게 되었고요. 후배는 이혼을 진행하는 저에게 엄청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혹시나 소송에 가게 될 경우 필요할 거라며 부담 없이 도움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후배 집이 엄청 잘 살더라고요. 후배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능력 좋고 돈도 많은 진짜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은 처음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버텼지만 위자료며 재산분할 청구로 잔뜩 뜯기고 싶냐는 저와 변호사의 말에 결국 이혼에 합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4주간의 조정기간 끝에 남편과 저는 완벽한 남남이 될 수 있었죠. 남편은 이혼하는 내내 그리고 이혼한 후에도 계속 저에게 미련을 보였어요. 그 당돌하던 신입 여직원도 다 정리하고 회사에서 내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였기 때문에 전 남편의 회사를 관뒀어요. 그리고 지금 남친과 2년을 연애하다 재혼을 하게 됐죠. 사실 이혼녀라 재혼은 꿈만 같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재혼은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결혼 허락받을 때 저희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결혼 안 한다고 노래 부르던 놈이 집으로 여자를 데려온 건 네가 처음이다. 이혼녀라는 말에 반대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놈이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우리도 따로 반대는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잘 살아. 그리고 재혼 후 그동안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행복한 일상을 맞이하게 됐죠. 남편과 시댁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됐거든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남편의 외도가 이렇게까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앞으로도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네요.